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 20년 차, 현재 노인의학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지난 20년간 3만 명이 넘는 60대 환자분들을 진료했습니다. 그분들 중 80%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단 거 안 먹는데 왜 당뇨가 왔을까요? 술, 담배 안 하는데 왜 암 진단을 받았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탕이 무섭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탕보다 더 빠르게, 더 조용하게 여러분의 몸을 무너뜨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그 음식입니다. 2024년 대한암학회 발표 자료입니다. 60대 이후 위암 발병률 1위 원인. 설탕이 아니었습니다. 나트륨이었습니다. 2024년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입니다. 치매 발병을 2.3배 높이는 음식, 설탕이 아니었습니다. 가공육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설탕은 우리가 경계합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우리 곁에서 건강식인 척 숨어 있습니다. 요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뻐근하지 않으십니까?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데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지지 않으십니까? 그건 노화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음식 때문입니다. 60대 이후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끊느냐에서 갈립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음식 5가지. 이것만 끊으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위암 발병률 2.5배 높이는 그 음식, 치매를 부르는 무설탕 제품의 정체,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한국인의 반찬,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냉장고 속 그것, 그리고 1위,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달콤한 독.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단 이 영상 40분이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바꿀 겁니다. 지금부터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국물 음식을 2번 이상 드십니까? 아침에 된장찌개, 점심에 김치찌개, 저녁에 국 한 그릇. 이게 익숙하신 분 계시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닙니다. 매일 소금 10g 이상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WHO 권장량의 2배입니다. 위 점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냉동실에 냉동만두, 냉동피자, 냉동돈가스가 늘 있습니까? 바쁜 때 간단히 먹으려고요. 손주들 오면 주려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압니다. 편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들의 성분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트륨 하루 권장량의 80%, 트랜스지방 3g, 합성보존료 5가지. 이게 한 끼에 들어갑니다. 한 달에 10번만 드셔도 몸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간은 지쳐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설탕이라는 문구를 믿으신 적 있으십니까? 설탕 안 들어갔으니 괜찮겠지. 제로 칼로리라고 써 있잖아. 여러분 속으신 겁니다. 무설탕 제품에는 설탕 대신 액상과당이 들어갑니다. 과당은 설탕보다 더 무섭습니다. 간으로 직행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지방간을 키웁니다. 그리고 당뇨를 부릅니다. 무설탕 음료 하루 한 캔. 이것만으로도 당뇨 위험은 1.7배 올라갑니다. 여러분, 3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67세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건강검진은 다 통과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혈압 정상, 혈당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그런데 이분 매일 속이 더부룩하고 다리가 붓고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우셨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제 뭐 드셨어요? 아침에 김치찌개, 점심에 라면, 저녁에 햄볶음밥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나트륨 5000mg을 드신 겁니다. 정상 수치지만 몸은 이미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60대의 현실입니다. 검진 수치는 정상이지만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습니다. 손가락 반지가 꽉 낍니다.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패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두세 번 갑니다. 소화가 안 돼서 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노화가 아닙니다. 이건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은 소리 없이 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처럼 눈에 안 보이게 녹이 슬고 있습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간에 지방이 끼입니다. 신장에 독소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 뇌졸중, 암 진단,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간 수없이 봤습니다. 선생님, 저 건강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쌓였던 겁니다. 매일 드셨던 그 음식들이 조용히 여러분의 몸을 갉아먹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60대는 아직 젊습니다. 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을 망치고 있는 음식 5가지, 그 정체를 하나씩 밝히겠습니다. 왜 위험한지,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는 건 나이가 아닙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 이 단어 익숙하시죠? 염증 때문에 관절이 아프다더라. 염증 수치가 높다더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증이 정확히 뭔지 아십니까? 염증은 몸속의 불입니다. 작은 불씨가 천천히 조용히 타오르는 겁니다. 급성 염증은 우리가 압니다. 다치면 붓고 빨개지고 아픕니다. 이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만성 염증입니다. 만성 염증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냥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릅니다. 혈관을 태웁니다. 간을 태웁니다. 뇌를 태웁니다. 그리고 10년 후 어느 날 갑자기 암, 치매, 심장병, 이렇게 터집니다. 여러분, 이 만성 염증을 만드는 게 뭘까요? 유전자? 아닙니다. 스트레스?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음식입니다. 2023년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60대 이상 한국인 5,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그룹,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운동 부족?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특정 음식을 주 3회 이상 드신 분들, 이분들의 염증 수치는 정상인보다 3.2배 높았습니다. 암 발병률은 2.1배, 치매 발병률은 2.7배, 심혈관 질환은 3.5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음식이 병을 만듭니다. 음식이 여러분을 늙게 만듭니다. 음식이 여러분의 수명을 줄입니다. 그럼 그 음식이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밝히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나트륨입니다. 소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조미료입니다. 짜게 먹으면 안 좋다는 건 알지. 다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는 모르십니다. 나트륨은 위 점막을 공격합니다. 매일 매 끼니마다 공격합니다. 위 점막은 우리 몸의 방어막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위염이 옵니다. 위염이 오래가면 위축성 위염이 됩니다. 위축성 위염은 위암의 전 단계입니다. 2024년 국립암센터 보고서입니다. 한국인 위암 발병률 세계 1위. 그 원인 1순위가 나트륨이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4000mg을 넘으면 위암 위험은 2.5배 높아집니다. 여러분,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 3800mg입니다. WHO 권장량은 2000mg입니다. 우리는 거의 2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60대 이상은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똑같이 먹어도 몸에 더 많이 쌓입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신장은 더 망가집니다. 악순환입니다. 두 번째,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 그거 과자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과자만 문제가 아닙니다. 튀김, 치킨, 도넛, 감자튀김, 이 모든 음식에 트랜스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의 적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입니다. 혈관 벽에 찌꺼기를 쌓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막힙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이렇게 옵니다. 하버드 의대 30년 추적 연구입니다. 트랜스지방을 하루 2g만 섭취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 증가합니다. 치킨 한 조각에 트랜스지방 3g입니다. 감자튀김 한 줌에 2.5g입니다. 세 번째, 초가공 식품입니다. 라면, 냉동식품, 즉석밥, 레토르트 식품. 편하죠? 빠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방부제, 유화제, 합성착색료, 합성향료, 이런 화학물질이 최소 5가지 이상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이걸 독으로 인식합니다. 해독하려고 애씁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지쳐갑니다.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독소가 쌓입니다. 지방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초가공 식품은 장을 망칩니다. 장내 좋은 균을 죽입니다. 나쁜 균이 늘어납니다. 장 점막이 흘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맛있죠? 아이들도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WHO가 2015년에 발표했습니다.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담배와 같은 등급입니다. 하루 50g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가공육을 만들 때 아질산나트륨을 넣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으로 바뀝니다. 니트로사민은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다섯 번째, 과당입니다. 과일에 있는 당이잖아. 자연적인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액상과당입니다. 탄산음료, 주스, 무설탕 제품, 시리얼, 소스,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과당은 설탕보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간으로 직행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과당이 과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이걸 지방으로 바꿉니다. 지방간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당뇨가 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나트륨은 위와 신장을 망칩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막습니다. 초가공 식품은 간과 장을 파괴합니다. 가공육은 암을 부릅니다. 과당은 당뇨를 만듭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매일 폭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드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끊으실 건가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음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만드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과학적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먼저 나트륨과 위암의 관계입니다. 2024년 국립암센터와 서울대 의대가 공동 연구했습니다. 60대 이상 한국인 12,000명을 15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 2000mg 이하 그룹, 위암 발병률 1.2%, 하루 나트륨 섭취량 4000mg 이상 그룹, 위암 발병률 3.1%, 2.5배 차이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짠 음식을 주 5회 이상 드신 분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젓갈, 장아찌,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신 분들, 위축성 위염 발병률이 67%였습니다. 위축성 위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되는 병입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가면 위암으로 발전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72세 남성분이셨습니다. 평생 짜게 드셨습니다. 나는 싱거운 건 못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위암 3기 진단받으셨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우셨습니다. 선생님, 진작 좀 들을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나트륨은 천천히 확실하게 위를 망칩니다. 다음, 가공육과 대장암입니다. WHO 국제암연구소 IARC의 공식 발표입니다. 2015년입니다.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하루 50g, 햄 2장, 소시지 1개, 이것만 매일 드셔도 대장암 위험이 18% 올라갑니다. 하루 100g 드시면 34%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가공육을 만들 때 아질산 나트륨을 넣습니다. 색을 예쁘게 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 몸의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 됩니다. 니트로사민은 DNA를 손상시킵니다. 암세포를 만듭니다. 202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입니다. 47만 명을 8년간 추적했습니다. 가공육을 주 3회 이상 먹은 그룹, 대장암 발병률이 1.6배 높았습니다. 췌장암은 1.4배, 위암은 1.3배. 여러분, 햄 좋아하십니까? 소시지 자주 드십니까? 손주들 오면 김밥에 햄 넣어 싸주십니까?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독을 먹이는 겁니다. 세 번째, 트랜스지방과 심혈관 질환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30년 연구입니다. 간호사 12만 명을 추적했습니다.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하루 2g 증가할 때마다 심근경색 위험이 23% 올라갔습니다.
뇌졸중 위험이 19% 올라갔습니다. 총 사망률이 16% 올라갔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공격합니다.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동시에 염증 수치를 올립니다. 혈관벽에 플라크가 쌓입니다. 플라크는 콜레스테롤과 염증 세포 덩어리입니다. 이게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류가 막힙니다. 심장에 가면 심근경색, 뇌에 가면 뇌졸중. 60대 이상은 더 위험합니다. 혈관이 이미 노화되어 있습니다. 탄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트랜스 지방까지 더해지면 혈관은 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과당과 당뇨, 지방간입니다. 여러분, 액상과당이 뭔지 아십니까? 옥수수에서 추출한 시럽입니다. 설탕보다 싸고 달아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대사 경로가 다릅니다.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사용합니다.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과당이 간에 과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이걸 지방으로 바꿉니다. 지방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2024년 미국 당뇨병학회 발표입니다. 액상과당을 하루 25g 이상 섭취한 그룹, 제2형 당뇨 발병률이 1.7배 높았습니다. 지방간 발병률은 2.1배, 대사증후군은 2.4배. 여러분, 액상과당 25g이 얼마나 될까요? 탄산음료 한 캔에 35g 들어 있습니다. 과일 주스 한 팩에 30g, 무설탕 요구르트 한 개에도 15g. 무설탕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무설탕은 설탕만 안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액상과당, 과당, 올리고당, 말티톨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입니다. 시중 무설탕 제품 100개를 분석했습니다. 87개에서 과당이 검출됐습니다. 평균 함량 12g. 무설탕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초가공 식품과 치매입니다. 2023년 미국 신경과학회 충격 발표입니다. 10,0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초가공 식품 섭취량과 치매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총 칼로리의 20% 이상을 초가공 식품으로 먹은 그룹, 치매 발병률이 1.3배 높았습니다. 총 칼로리의 30% 이상을 초가공 식품으로 먹은 그룹, 치매 발병률이 2.1배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초가공 식품은 첨가물 덩어리입니다. 방부제, 유화제, 합성착색료, 이런 화학물질이 장을 망칩니다. 장이 망가지면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뇌까지 갑니다. 뇌염증을 일으킵니다. 뇌염증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치매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라면 자주 드십니까? 냉동식품주 3회 이상 드십니까? 즉석밥으로 끼니 때우십니까?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뇌는 조금씩 망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트륨, 위암 위험 2.5배, 가공육, 대장암 위험 1.8배, 트랜스 지방, 심근경색 위험 1.2배, 과당, 당뇨 위험 1.7배, 초가공 식품, 치매 위험 2.1배.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데이터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또 한 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꼭 구독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다음 챕터부터는 실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5위부터 1위까지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끊어야 하는지 5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십시오. 오늘부터 냉장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시작합니다. 5위. 짠 국물 음식, 김치찌개, 된장찌개, 장아찌. 여러분,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된장찌개 한 그릇? 점심엔 김치찌개? 저녁엔 생선구이에 국 한 그릇? 이게 한국인의 평범한 하루입니다. 저도 압니다. 국물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 찌개 없으면 식탁이 허전하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 이 국물 한 그릇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김치찌개 한 그릇, 나트륨 1800mg. 된장찌개 한 그릇, 나트륨 2200mg. 국 한 그릇, 나트륨 1200mg. 아침 된장찌개, 점심 김치찌개, 저녁 국. 이것만으로 5200mg입니다. WHO 권장량이 2000mg입니다. 2.5배를 드신 겁니다. 하루 3끼만 드셔도 그럼 국물 남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남기십니까? 국물이 맛인데 어떻게 남깁니까? 밥 말아서 드시잖아요. 그게 습관이잖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60대 이상은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20대 때의 70% 수준입니다.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똑같이 먹어도 몸에 더 많이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오릅니다.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신장은 더 망가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위입니다. 짠 음식은 위 점막을 공격합니다. 매일 매 끼니마다 위 점막은 헐고 위축됩니다. 10년 후 위암이 됩니다. 제 환자분 말씀드렸죠. 72세 남성분. 평생 김치찌개, 된장찌개 드셨습니다. 나는 싱거운 건 못 먹어. 작년 위암 3기. 수술 후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싱거운 것도 맛있습니다. 너무 늦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늦지 마십시오. 4위. 튀김 음식, 치킨, 감자튀김, 돈가스. 손주들 오면 치킨 시키시죠? 생일이면 돈가스 해드리시죠? 바쁜 날 편의점 감자튀김 사 드시죠? 여러분, 튀김은 맛있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하고 중독적입니다. 하지만 그 바삭함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트랜스 지방입니다. 치킨 한 조각에 트랜스 지방 3g, 감자튀김 한 줌에 2.5g, 돈가스 한 장에 4g, 하루 권장량은 2g 이하입니다. 치킨 한 조각만 드셔도 초과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암살자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을 죽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키웁니다. 혈관 벽에 쌓입니다. 60대 혈관은 이미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사용한 호스 같습니다. 여기에 기름때까지 끼면 어떻게 될까요? 막힙니다. 터집니다. 작년 제 진료실에 오신 68세 여성분.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건강검진 A등급.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심전도 찍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였습니다. 응급실로 바로 보냈습니다. 스텐트 시술 받으셨습니다. 퇴원하고 오셔서 물었습니다. 뭘 자주 드셨어요? 치킨이요. 손주들이 좋아해서 주 2회는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치킨은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혈관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손주 사랑하시면 과일 주십시오. 견과류 주십시오. 3위. 라면과 냉동식품.
냉장고 열어보십시오. 냉동실에 뭐가 있습니까? 냉동만두, 냉동피자, 냉동볶음밥, 라면 박스. 급할 때 먹으려고요. 혼자 있을 때 간단히 해 먹으려고요. 다 합니다. 편하니까요. 빠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라면 한 봉지 끓여 드실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혈관은 수축합니다. 라면 한 봉지 나트륨 함량 1800mg. 거의 하루 권장량입니다. 여기에 김치 얹고 계란 넣고 밥 말아 드시죠? 나트륨 2500mg 넘어갑니다. 냉동만두 10개, 나트륨 1200mg. 냉동피자 2조각, 나트륨 1500mg. 냉동볶음밥 한 접시, 나트륨 1400mg. 그리고 첨가물입니다. 방부제, 유화제, 합성조미료, MSG, 최소 5가지 이상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해독하려고 애씁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 3회 이상 드시면 간은 지쳐갑니다. 독소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지방으로 쌓입니다. 지방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제 환자 중 65세 남성분, 혼자 사십니다. 요리하기 귀찮다고 매일 라면 드셨습니다. 아침 라면, 저녁 냉동식품.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 나왔습니다. 지방간 진단. 혈압도 올랐습니다. 신장 수치도 나빠졌습니다. 선생님, 저 술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 왔어요? 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라면이 문제였습니다. 매일 드신 그 편한 음식이 간을 망친 겁니다. 2위,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여러분, 냉장고에 햄 있으십니까? 아침에 햄 구워 드십니까? 김밥에 햄 넣으십니까? 어묵 국물 좋아하십니까? WHO가 2015년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 담배와 같은 등급입니다. 그래도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하루 50g만 먹어도 햄 2장, 소시지 1개, 이것만으로도 대장암 위험 18%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가공육을 만들 때 아질산 나트륨을 넣습니다. 발색제입니다. 색을 예쁘게 만들고 부패를 막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니트로사민이 됩니다. 니트로사민은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DNA를 손상시킵니다. 대장세포를 공격합니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세포 변이를 일으킵니다. 10년, 20년 쌓이면 암이 됩니다. 작년에 제 환자분, 70세 남성, 평생 아침마다 햄 구워 드셨습니다. 빵에 햄 구워 먹는 게 낙이었어요. 대장암 2기 진단받으셨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지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끊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햄 맛있습니다. 소시지 편합니다. 하지만 그 맛과 편함이 암을 부릅니다. 오늘부터 끊으십시오. 1위, 액상과당, 무설탕 음료, 시럽, 가공과일 주스. 드디어 1위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 가장 교묘한 적,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설탕은 안 먹어요. 단 거 끊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설탕 음료 드십니다. 과일 주스 드십니다. 요거트 드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액상과당 가득합니다. 무설탕이라는 건 설탕만 안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액상과당은 설탕이 아닙니다. 과당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과당은 간으로 직행합니다. 포도당처럼 온몸에 분산되지 않습니다.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과당량은 하루 25g입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 35g 들어 있습니다. 과일 주스 한 팩에 30g, 무설탕 요거트 한 개에 15g. 과당이 과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이걸 지방으로 바꿉니다. 지방간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당뇨가 옵니다. 그리고 과당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마약처럼 작동합니다. 한 번 마시면 또 마시고 싶습니다.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제 환자분, 66세 여성, 당뇨 없으셨습니다.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설탕 음료 좋아하셨습니다. 설탕 안 들어가서 괜찮다고 하던데요. 매일 2캔씩 드셨습니다. 2년 후 당뇨 진단. 선생님, 저 단 거 안 먹는데 왜 당뇨가 왔어요? 단 거 드셨습니다. 과당 드셨습니다. 무설탕이라는 말에 속으신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5위, 짠 국물 음식, 위암, 고혈압. 4위, 튀김 음식, 심근경색, 뇌졸중. 3위, 라면과 냉동식품, 지방간, 신장 손상. 2위, 가공육, 대장암. 1위, 액상과당, 당뇨, 지방간. 이 5가지. 오늘부터 끊으십시오. 냉장고에서 치우십시오. 장 볼 때 사지 마십시오. 그럼 뭘 먹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챕터에서 대체 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끊으라고만 하진 않겠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있게 건강하게 먹는 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짠맛을 대체하는 법. 국 없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찌개 없으면 식탁이 허전한데요? 압니다. 평생 드시던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짠맛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칠맛이 필요한 겁니다. 나트륨이 없어도 감칠맛은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된장을 활용하십시오. 된장찌개 말고 된장 자체를 쓰는 겁니다. 된장 한 숟가락을 물에 풀어서 채소를 넣고 끓이십시오. 소금은 넣지 마십시오. 된장에 발효된 맛이 충분히 깊습니다. 시중 된장은 나트륨이 높습니다. 저염 된장을 사십시오. 나트륨이 30% 낮습니다. 맛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 들깨가루와 참깨를 쓰십시오. 들깨가루 한 숟가락만 넣어도 국물이 고소해집니다. 참깨를 볶아서 갈아 넣으면 감칠맛이 납니다.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레몬즙과 식초를 활용하십시오. 신맛은 짠맛을 대체합니다. 생선 구울 때 레몬즙을 뿌리십시오. 나물 무칠 때 식초 한 방울 넣으십시오.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다시마 육수를 쓰십시오. 다시마와 표고버섯을 물에 우려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감칠맛 성분이 글루타민산입니다. 천연 조미료입니다. MSG 필요 없습니다. 소금도 적게 넣어도 됩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 69세 여성분, 평생 짜게 드셨습니다. 혈압이 150, 95였습니다. 석 달 동안 이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된장은 저염으로, 국물은 다시마 육수로, 레몬즙 활용. 석 달 후 혈압 130, 85. 약도 줄었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싱거웠는데 이제 이게 맛있어요. 혀가 적응한 겁니다. 2주만 참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튀김을 대체하는 법. 치킨 좋아하시죠? 바삭한 거 좋아하시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어프라이어를 사십시오. 기름 없이 굽는 겁니다.
닭고기에 밑간만 하고 에어프라이어에 넣으십시오. 180도 20분. 바삭합니다. 트랜스 지방 제로입니다. 감자튀김 대신 고구마 튀김 만드십시오. 고구마 썰어서 에어프라이어에 넣으십시오. 올리브유 한 스푼만 살짝 뿌리십시오. 건강하고 맛있습니다. 오븐 구이를 활용하십시오. 생선 구울 때 기름에 튀기지 마십시오. 오븐에 구우십시오. 올리브유 살짝 바르고 180도 15분. 촉촉하고 담백합니다. 돈가스 먹고 싶으시면 빵가루 대신 통밀가루를 쓰십시오. 기름에 튀기지 말고 오븐에 구우십시오. 또는 에어프라이어에. 제 환자분 68세 남성. 치킨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주 2회 드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습니다. 에어프라이어 구매하셨습니다. 치킨 대신 직접 만드셨습니다. 닭다리살 밑간하고 에어프라이어에 주 1회 드십니다. 석 달 후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 선생님, 이게 더 맛있어요. 느끼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기름 범벅이 아니니까 속도 편합니다. 세 번째, 라면과 냉동식품을 대체하는 법. 급할 때 뭘 먹어요?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현미 쌀국수를 사십시오. 3분이면 익습니다. 라면처럼 빠릅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거의 없습니다. 첨가물도 없습니다. 쌀국수 삶아서 다시마 육수에 넣으십시오. 여기에 채소 넣으십시오. 양파, 버섯, 청경채, 계란 하나 풀어 넣으십시오. 5분이면 완성입니다. 냉동식품 대신 냉동 채소를 사십시오. 냉동 브로콜리, 냉동 시금치, 냉동 파프리카. 이건 첨가물이 없습니다. 채소 그대로 얼린 겁니다. 급할 때 냉동 채소 꺼내십시오. 전자레인지에 3분. 여기에 삶은 계란 하나, 현미밥 한 공기, 간단한 한 끼 완성입니다. 즉석밥 대신 현미를 미리 지어 두십시오. 일요일에 현미 한번 지으십시오. 한 끼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십시오.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2분. 즉석밥보다 빠릅니다. 첨가물 제로입니다. 제 환자분 65세 남성. 혼자 사십니다. 매일 라면 드셨습니다. 쌀국수로 바꾸셨습니다. 냉동 채소 사셨습니다. 일요일에 현미 지어서 냉동해 두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더 편해요. 오히려 빨라요. 맞습니다. 익숙해지면 라면보다 간편합니다. 그리고 몸이 가볍습니다. 네 번째, 가공육을 대체하는 법. 햄 대신 무엇을 먹을까요? 간단합니다. 닭가슴살을 삶으십시오. 일요일에 한번 삶으십시오. 5개 정도 삶아서 냉장 보관하십시오. 아침에 한 조각씩 구워 드시면 됩니다. 간은 소금 대신 후추와 허브로 하십시오. 로즈마리, 바질, 타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두부를 활용하십시오. 단단한 두부를 사십시오. 두께 1cm로 썰으십시오. 프라이팬에 살짝 구우십시오. 간장 한 방울, 참기름 한 방울. 이게 햄보다 맛있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칼슘도 들어 있습니다. 발암물질 제로입니다. 계란을 활용하십시오. 삶은 계란, 수란, 스크램블 다 좋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면 단백질 충분합니다. 햄 3장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포만감도 더 오래 갑니다. 제 환자분 70세 여성. 평생 아침마다 햄 드셨습니다. 대장 용종 발견되셨습니다. 햄을 끊으셨습니다. 대신 닭가슴살과 계란으로 바꾸셨습니다. 일요일에 닭가슴살 5개 삶아 두십니다. 아침마다 한 조각씩 구워 드십니다.
1년 후 대장 내시경. 용종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이제 해문 생각도 안 나요. 몸이 기억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5번째, 액상과당을 대체하는 법. 목마를 때 뭘 마셔요? 단계 당길 때는요? 물을 마십시오. 가장 좋은 음료는 물입니다. 하루 1.5리터, 8컵. 물은 맛이 없어요. 레몬 한 조각 넣으십시오. 오이 2조각 넣으십시오. 민트잎 2개 넣으십시오. 향이 나고 상쾌합니다. 과일을 그대로 드십시오. 주스로 마시지 마십시오. 그냥 씹어 드십시오. 사과 1개, 배 반쪽, 귤 1개. 과일을 씹으면 섬유질도 함께 먹습니다. 섬유질은 당 흡수를 늦춥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주스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섬유질은 버려집니다. 당만 쏙 빨아먹는 겁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무설탕 음료는 끊으십시오. 제로 칼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뇌를 속입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커피는 마셔도 돼요? 마시십시오. 단 아메리카노로. 시럽 넣지 마십시오. 설탕 넣지 마십시오. 쓰면 우유 조금만 넣으십시오. 또는 무가당 두유. 이것만으로도 부드러워집니다. 제 환자분, 66세 여성. 무설탕 음료 중독이셨습니다. 하루 3캔 드셨습니다. 당뇨 진단받으셨습니다. 끊으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이 힘드셨습니다. 두통도 오고 짜증도 나셨습니다. 금단 증상이었습니다. 물에 레몬 넣어 드셨습니다. 과일 그대로 드셨습니다. 2주 후 금단 증상 사라졌습니다. 3달 후 혈당 정상. 선생님, 이제 무설탕 음료 마시면 너무 달아요. 맞습니다. 혀가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만 바꾸십시오. 처음 2주가 고비입니다. 2주만 참으시면 됩니다. 혀가 적응합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3달 후 여러분은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예전 음식이 너무 짜요. 이제 튀긴 음식이 너무 느끼해요. 이제 단 음료가 너무 달아요. 몸은 정직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주면 건강하게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실천 가능한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3줄로 정리합니다. 첫째, 노화를 앞당기는 건 시간이 아니라 염증입니다. 둘째, 염증을 만드는 음식 5가지를 멀리 하십시오. 셋째, 하루 한 끼라도 진짜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 몸을 망가뜨리는 5가지. 나트륨, 위암 위험 2.5배, 고혈압, 신장 손상. 하루 2000mg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트랜스지방, 심근경색 위험 1.2배, 뇌졸중, 혈관 질환. 튀김 음식을 끊으십시오. 초가공 식품, 치매 위험 2.1배, 간 손상, 장 파괴. 라면과 냉동식품을 멀리 하십시오. 가공육, 대장암 위험 1.8배, WHO 1급 발암물질, 햄과 소시지를 끊으십시오. 액상과당, 당뇨 위험 1.7배,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무설탕 음료를 끊으십시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적입니다. 오늘부터 이것들과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지키십시오. 하루 실천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플랜입니다. 6시 30분 기상. 물 1컵 마시십시오. 7시 아침 식사. 현미밥 1공기.
삶은 계란 2개, 김치, 물로 헹궈서, 시금치나물, 참기름, 들깨가루로 양념, 된장국, 저염된장, 다시마 육수, 된장국 국물은 반만 드십시오.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20분 이상 걸려서 드십시오. 점심 플랜입니다. 12시 점심 식사. 혼자 드시면 쌀국수, 다시마 육수에 쌀국수 삶으십시오. 냉동 채소 한 줌 넣으십시오. 계란 하나 풀어 넣으십시오. 5분이면 완성입니다. 밖에서 드시면 정식, 백반 드십시오. 찌개는 국물 적게, 튀김 반찬은 피하십시오. 생선구이나 두부 반찬 선택하십시오. 저녁 플랜입니다. 6시 저녁 식사, 현미밥 반 공기, 닭가슴살 구이 한 조각, 두부 반모, 채소 샐러드, 올리브유, 레몬즙, 과일 한 조각. 7시 이후엔 먹지 마십시오. 물만 마십시오. 배고프면 따뜻한 차 한 잔. 9시 산책 20분. 집 앞 한 바퀴. 천천히 걸으십시오. 소화도 되고 숙면에 도움됩니다. 10시 30분 취침. 스마트폰 보지 마십시오. TV 끄십시오. 어두운 방에서 주무십시오.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일기를 쓰십시오. 노트 하나 준비하십시오. 매일 먹은 거 적으십시오. 아침 뭐 먹었는지, 점심 뭐 먹었는지, 저녁 뭐 먹었는지. 이걸 왜 하냐고요? 스스로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적다 보면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또 라면 먹었네. 햄 또 먹었네. 반성하면 다음엔 안 먹게 됩니다. 기록의 힘입니다. 둘째, 혼자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하십시오. 친구와 함께 하십시오. 자식들에게 말하십시오. 나 이제 건강하게 먹을 거야. 선언하십시오. 주변에 알리십시오. 그럼 책임감이 생깁니다. 혼자 몰래 먹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어제 햄 먹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라면 먹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실수했으니 오늘은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100% 지키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80%만 지키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은 변합니다. 넷째, 몸의 변화를 느끼십시오. 2주 후,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편해집니다. 한 달 후, 혈압이 내려갑니다. 혈당이 안정됩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석 달 후, 체중이 빠집니다. 피부가 좋아집니다. 기력이 생깁니다. 이 변화를 느끼십시오. 그게 동기가 됩니다. 계속하게 만듭니다. 마인드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60대 이후 10년이 중요합니다. 이 10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70대, 80대를 결정합니다. 지금 건강하게 먹으면 70대에 여행 다닐 수 있습니다. 80대에 손주 돌볼 수 있습니다. 9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편하게 먹으면 70대에 병원 다닙니다. 80대에 요양병원 갑니다. 90대까지 못 삽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10년 후를 생각하십시오. 어떤 노년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는 아직 젊습니다. 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석 달 후, 여러분은 감사하실 겁니다. 그때 그 영상 봐서 다행이야.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을 되찾으실 겁니다.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 40분 가까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2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한 가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은 의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제가 아무리 정확한 진단을 해도,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먹느냐, 그게 전부를 결정합니다. 약은 증상을 잠시 억누를 뿐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본 원인은 식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제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73세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딸이 모시고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해요. 아까 밥 먹었는데 또 먹었다고 해요. 길도 헷갈려 하고요. 치매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검사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MRI, 혈액 검사, 경도 인지장애, 치매 전 단계였습니다.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뭐 드세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세요. 요리하기 귀찮다고 맨날 라면, 냉동식품 드세요. 무설탕 음료도 엄청 좋아하세요. 하루에 서너 병 드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식단을 바꾸셔야 합니다. 약만으론 안 됩니다.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치매는 진행됩니다. 딸이 결심했습니다. 제가 매일 반찬해 드릴게요. 엄마 집 냉장고 다 비울게요. 그날부터 딸이 매일 반찬을 했습니다. 라면 다 버렸습니다. 냉동식품 다 버렸습니다. 무설탕 음료 다 버렸습니다. 대신 채웠습니다. 현미밥, 삶은 계란, 닭가슴살, 채소, 과일. 처음엔 어머님이 투정하셨답니다. 이게 무슨 밥이야? 라면이 먹고 싶어. 싱거워서 못 먹겠어. 하지만 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찬 만들어 갔습니다. 매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드셨는지. 2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요즘 속이 편해. 아침에 일어나기가 좋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아. 예전보다 기억이 잘 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점수가 올랐습니다. 석 달 전보다 15% 향상되었습니다. MRI 재촬영. 뇌 위축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따님이 하신 겁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어머님은 혼자서도 잘 지내십니다. 장도 보십니다. 요리도 하십니다. 치매약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음식의 힘입니다. 석 달이었습니다. 단 석 달 만에 뇌가 회복했습니다. 60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뇌도 회복됩니다. 혈관도 회복됩니다. 간도 회복됩니다. 신장도 회복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보고 끝내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오늘 저녁 냉장고 여십시오. 햄 있으면 버리십시오. 라면 있으면 버리십시오. 무설탕 음료 있으면 버리십시오. 내일 마트 가십시오. 현미 사십시오. 닭가슴살 사십시오. 채소 사십시오. 과일 사십시오. 모레 하루 한 끼를 바꾸십시오. 오늘 배운 대로 드십시오. 2주 후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가볍습니다. 편합니다. 한 달 후 검사 수치가 좋아질 겁니다. 혈압이 내려갑니다. 혈당이 안정됩니다. 석 달 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 활기찬 사람, 젊어진 사람.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계속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지금 라면 끊는 게 불편하십니까? 지금 햄 버리는 게 아깝습니까? 지금 무설탕 음료 끊는 게 힘드십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5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편하게 선택하면 5년 후 병원 다닙니다. 약 먹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불편하게 선택하면 5년 후 여행 다닙니다. 손주 돌봅니다. 활기차게 삽니다. 어떤 미래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70대의 건강을 되찾으신 분도 봤습니다. 80대의 약을 끊으신 분도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딱 하나였습니다. 실천했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이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실천했습니다. 오늘부터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 부탁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고 실천하실 분, 댓글에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다짐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 정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달되면 그만큼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